반갑습니다. 글로벌 오 마이 갓 글로벌 매력 김노입니다. 최근에 항상 영화는 자주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한국 영화를 좀 봤는데 드림이란 영화랑 리바운드란 영화를 봤어요. 올해 한 몇 개월 전에, 2달 됐나? 전에 나왔는데 약간 따지고 보면 계열은 비슷한 계열의 두 영화라고 볼 수 있죠. 좀 스포츠 영화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좀 감동을 주는 막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저는 먼저 원래는 드림을 먼저 보고 리바운드를 봤지만 리바운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리바운드는 이제 약간 슬램덩크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. 좀 뭐랄까 숨겨진 고수들 또는 이제 그 성장형 그 캐릭터들이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고, 슬램덩크는 리바운드는 왕년에 잘 나갔던 선수가 이제 선수로서는 활동을 더 이상 못하고 코치로서, 감독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영광을 다시 누리는 그런 영화인데, 리바운드도 괜찮긴 괜찮았어요. 조금 이제 눈물 포인트를 자극하는, 이제 승리를 못했지만 진짜 그거랑 비슷하네요. 거기 슬램덩크가 우승은 못했지만 그 우승을 하러 가면서 가는 과정에 엄청난 멋진, 그리고 그 선수들이 결국엔 또 좌우에 프로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면서 근데 진짜 이 그 장항준 감독의 그 역량이랄까, 좀 그 실화를 이렇게 딱 그 뭐랄까 있었던 그 현장의 그 스케치, 현장의 사진을 영상으로 살린 게 진짜 멋있었어요. 마지막에 그 선수들의 슛 넣는 장면이며 감독의 지시하고 그 다음에 뒤에 앉아있는 그 학교 선생님이며 뭐 진짜 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렇게 딱 해놓은 게 정말 좋았는데, 근데 진짜 제가 더 하고 싶은 영화 이야기는 드림인데 그냥 별거 아니라긴 너무 그렇죠. 그냥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이 드림의 감독이 생각보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. 과속 스캔들도 아무튼 거기에 그 제작 그 스태프였고, 그 다음에 바람도 좋았는데 그 영화도 그 제작 팀이었고, 그 다음에 극한 직업이랑 또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, 아무튼 막 이런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다 그 제작을 하고 감독을 하셨었어요. 그래서 했는데 드림은 이제 축구 이야기인데 잘 나가던 선수가 이제 그 외압을 통해서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, 장애인이 아니라 노숙자 월드컵이 있더라고. 근데 또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. 노숙자 축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했는데 와, 이게 각각의 그 리바운드의 캐릭터들도 각각의 가족사가 있긴 있지만은 이게 와 진짜 눈물샘을 자극하는 포인트가 엄청 많았어요. 그건 좀 진짜 좀 눈물이 펑펑 온 건 아닌데 진짜 눈물이 나서 이렇게 닦을 정도로 했는데, 이 그 가족 이야기가 정말 뭉클하다. 약간 그런 안 그래도 고창석 씨가 나온 헬로우 고스트 영화는 그건 2번 3번 봐도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. 언제나 항상 그랬는데, 진짜 그 드림에서도 가족 이야기가 너무 감동스러웠고, 또 아빠와 그 다음에 딸 이야기, 그리고 그 가족 간의 이야기, 또 엄마와의 관계,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진짜 좋았어요. 좋았는데 제가 호주에 한 10여 년 전에 호주에 1년 정도 워킹홀리데이로 갔는데, 이제 제 여행 스타일은 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저떻게 가고 막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은 돌아다니는 건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주로 살았던 데가
스트라스필드라고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살았어요. 그 전에 한 달 정도 이집트 사람들의 홈스테이에서 살고, 엄마만 있고 아들 둘인 이집트 사람 홈스테이에서 한 달 살고, 그 다음에 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제 계속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오게 됐는데, 그 스트라스필드는 거기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데죠. 그래서 저의 그때는 진짜 돈도 없었고 정말 힘든 시기였었는데, 제 여행은 그 일탈이죠. 그러니까 월요일 날 쉬었나? 아무튼 쉬는 날에 하루가 있었으면 한 역을 정해요. 매번 이렇게 여행한 건 아닌데 어느 날 휴일이 있고 그냥 뭔가 할 게 없다 싶으면, 나가고 싶다 싶으면 뭐 애쉬필드였나? 애쉬필드 역에도 가서 돌아보고, 또 거기 그 오페라하우스 있는 역 거기에도 가고 그랬었는데, 어느 날 한 번은 오페라하우스 쪽에 가고 싶어서 거기 역을 해서 역에 내려서 막 걸어 다녔는데 엄청 그거더라고. 엄청 그냥 그 마켓도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체육관이 있어서 막 들어갔는데, 실내 체육관이에요. 우리나라로 봤을 때 약간 농구 코트가 있는 실내 체육관 같은 거. 그때 비가 엄청 왔나 안 왔나, 아무튼 그 가서 갔는데 풋살을 하고 있었어. 나도 낑겨가지고 그냥 같이 하고, 그 다음에 약간 백인 계열 사람들이 내보고 간식을 먹으라 막 하더라고. 좋다고 먹었지. 좋다고 먹고 헤어지고 이런데 간혹 갔어요. 자주는 안 가도.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홈리스들이 운동을 하고 거기에 간식 같은 걸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엄청 반가웠지. 그 드림에 나왔던 그게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. 뭐 물론 저는 뭐 월드컵이나 이런 거 나온 건 아니지만, 근데 어떻게 또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서 출전해서 진짜 드림에 나왔던 그런 느낌이 나는 그 구장에서 사진을 찍은 그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. 그래서 그 사람도 아마 선수권 대회 같은 데 나간 거구나.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도 진짜 다 잘하고 재밌었어요.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. 운동을 했다가 뭐 이런저런 사정이 생긴 건지. 그래서 진짜 거기서 재밌게 놀고, 또 그 사람들과 아무튼 관계 맺었던 거, 짧으면 짧았고 길면 길었던 그런 재밌던 기억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랬는데, 그래서 제가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, 참 지금 올 한 해 영화계가 뜨거웠죠. 뭐 조닉 4도 나와서 흥행을 하고, 그 다음에 범죄도시 나와서 또 쌍천만이라 해야 되나, 2, 3가 나왔죠. 그래서 2는 작년이었나? 아무튼 뭐 범죄도시가 또 흥행했고, 3가 나와갖고 또 흥행했고, 그 다음 여러가지 뭐 탑건도 나오고, 또 미션 임파서블 또 놓쳤어요. 나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인데 미션 임파서블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, 진짜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 들어요. 이렇게 드림이나 리바운드가, 물론 저도 영화관에서는 외면을 했던 영화지만, OTT를 통해서 엄청 그 재밌게 본 영화지만, 좀 이런 영화들이 그 우리한테 뭔가 영감을 주고 힘을 주고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고, 이런 게 진짜 그 극한 직업과 장항준 감독의 스타일에, 제가 그 장항준 감독 영화 지구를 지켜라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너무 좋은데, 그것들 좀 흥행하지 못하고, 조금 아쉽게 또 영화관도 자주 차지하지 못하고, 저도 그 조떼꾸를 좀 보려고 했는데 놓쳤어요. 역시 이게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. 한참 할 때는 내가 봐야지 하다가 내리니까 너무 아쉽더라고. 그래서 진짜 그런 그 드림이나 리바운드, 지금 하는 이야기는 드림이랑 리바운드니까, 이런 드림이나 리바운드 같이, 물론 얘네들은 좀 큰 자본과 그 제작사를 끼고 하는 애들이지만, 또 나중에는 조금 작은 영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, 이렇게 크게 하고
큰 영화사 제작사를 끼고 하는 영화들도 좀 흥행을 그렇게 크게 날리지 못했던 게 아쉬워요. 너무 일단 영화관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큼직한 것만 보려고 하니까.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솔직히 영화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영화관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물론 뭐 영화 발전 기금 이런 건 다 주겠죠. 그래서 이런 흥행했던 영화들이 조금 자기들의 수익이나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죠. 나의 이익도 중요한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, 좀 작은 영화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좀 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런 그 영화 발전 기금을 좀 세게 내서 영화의 비용, 영화관 비용을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, 예를 들어 15,000원 하는 게 약 10,0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한 50% 할인이 50% 정도, 계산이 안 되네. 아무튼 좀 할인이 많이 된 거잖아요. 많이 된 건데, 그러면 한 편 볼 걸 두 편 볼 수 있게 되는 거고, 결국엔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는 버릇이 돼야 영화관에 계속 가게 되는 건데,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래에 2003년이니까 2025년이 됐는데 이런 드림이나 리바운드 같은 영화들이 전혀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려서 뭐 존윅 5가 나오고, 그 다음에 또 범죄도시 뭐 그때쯤 되면 이제 6 정도 나오겠지. 그 다음 또 아바타 3 나올라나? 아바타 3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큼지막한 영화들만 다 나와버리면 또 그 중에서도 고를 거란 말이야, 사람들이. 그때 되면 또 영화비는 거의 2만원, 25,000원 정도 가겠죠. 그러다 되면 비용은 더 비싸지고 한정돼 있고 고만고만한 그러니까 영화의 사이즈는 큰데 영화의 그 장르가 고만고만해지면 결국 그 중에서 고르게 되면 범죄도시가 더 흥행하게 될 것이냐, 존윅이 더 흥행하게 될 것이냐, 탑건이 더 흥행하게 될 것이냐, 아바타가 더 흥행하게 될 것이냐, 이 싸움이 되게 되면 과연 범죄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건 거죠. 그래서 진짜 이게 한국 영화 자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관 문화를 살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. 또 그때 되면 또 몰라, 영화관이란 게 사라지고 VR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경 하나만 끼면 대형 스크린 IMAX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아무튼 그 영화관이라는 곳에 가서 볼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다. 그래서 상생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드림이랑 리바운드를 꼭 보시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또 영감을 얻고 감동을 얻고 웃음, 그리고 또 이제 여러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하고 이제 곧 주일인데 즐거운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. 안녕. 세상을 온통 매력 김수남 이렇게 물들이고 싶다.